다양한 민족이 아울러 살고 있기에 더욱 매력적인 나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어디부터 갈지 고민하던 중 랜드마크가 밀집한 마리나베이 중심 지역이 떠올랐다. 마리나베이 샌즈를 비롯하여 에스플러네이드, 싱가포르 플라이어, 그리고 가장 유명한 머라이언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처음 방문할 곳은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이다. 대충 봤을 때는 연꽃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10개의 손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방문객들을 환영한다는 뜻을 내포했다고 한다. 내부에는 각각 다른 컨셉의 전시들이 있었는데 그중 우리는 팀랩사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퓨처 월드를 찾았다. 사실 팀랩은 미디어 아트 계열에서는 워낙 자명한 곳이라 당연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입장하자마자 니즈를 충족시켜줬다.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라는 문구 그대로 예술 작품을 이렇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였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방문해도 좋을 법한 게 직접 그린 그림이 스크린에 떠다니는 구역과 내려온 자리를 따라 그림이 터지는 슬라이드 등 체험하며 관람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누구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후반부에 있는 색색의 다리를 건너는 건 직접 움직여야 하기에 정적인 전시가 지겨운 사람에게는 최적의 전시다. 후반부에는 퓨처월드 내에서 가장 인기 구역이라는 크리스탈 유니버스가 나오는데 17만 개가 넘는 LED 조명을 사용해서인지 퀄리티가 남다르다. 별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전시로 인해 나도 모르게 우주를 걷는 듯한 색다른 감상에 젖게 됐다. 구경을 마치니 슬슬 허기가 돌았다. 주변에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을 법한 걸 찾던 중 마리나베이 파이낸셜 타워 3에 있는 푸드코트에 들렀다. 아무래도 푸드코트다 보니 한자리에서 여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저것 도전하고 싶은 여행객의 첫 끼니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익숙한 메뉴가 있는가 하면 처음 접하는 메뉴도 꽤 많아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생각이 많아졌다. 행복한 고민 끝에 겨우 주문을 마친 후 누구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이제 준비도 끝냈으니 크게 한 입 먹었는데 관자에서 이런 맛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숙주와 관자는 흔치 않은 조합인데도 조리를 잘해서인지 굉장히 맛있었다. 다음으로 먹은 음식은 식감이 독특한 볶음면이다. 늘 접하던 음식과는 다른 비주얼이었지만 커진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맛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이색적이고 현대적인 도시의 싱가포르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자연과 맞닿은 싱가포르를 느낄 차례다. 다음 목적지로는 인근에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로 3개의 공간을 무려 101헥타르에 걸쳐 조성했다고 하니 기대가 커졌다. 입장 후 느낀 감상은
어떻게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위치할 수 있는지였다. 의문이 생길 정도로 울창한 풀숲에 감탄이 터졌다. 드래곤플라이 브릿지를 통해 입장한 후 슈퍼트리 그로브를 끼고 걷다 보면 온실 공간인 플라워돔이 나온다. 온실 공간이라고는 칭하지만 더운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에어컨 덕에 생각보다 선선한 편이었다. 플라워돔에서는 총 160종, 32,000개가 넘는 식물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 듯 온갖 푸릇한 풀과 화려한 색채의 꽃으로 가득했다. 단순한 꽃의 천국,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대로 살면서 평생 볼 꽃들까지 다 둘러본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클라우드 포레스트다. 플라워돔의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마찬가지로 온실 공간이다. 입장하면 가장 먼저 방문객들을 반기는 건 높이가 무려 35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다. 이곳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안개를 분사하는 미스팅 타임이 있으니 궁금하다면 시간대에 맞춰서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이곳이 인기인 데는 울창한 자연도 분명 한몫하지만 우리가 방문한 시즌에는 아바타와 콜라보 기간이라 더 붐빈 것 같기도 하다. 콜라보 전시 덕에 곳곳에 있는 조형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꽤 재미있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콜라보가 2024년 1월까지만 진행됐기에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핵심인 클라우드 워크를 빼고 논하면 섭한 게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름 그대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길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아바타 세계 속으로 들어온 듯한 이색적인 공간이 이어지는데 콜라보 기간이 짧다는 게 마냥 아쉬울 뿐이다. 정원의 크기가 꽤 크기도 하고 워낙 볼거리가 많았기에 겨우 걸음을 돌렸다. 다음 행선지는 색다른 싱가포르를 경험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정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다민족 중 중국계 화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에 범상치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상상 그 이상이었다. 거리 중심에 있는 사원의 이름은 구라사로, 부처의 왼쪽 송곳니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복장에 대한 규제도 있으니 민소매나 짧은 하의를 입었다면 입구에 비치된 가림천을 둘러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화려한 황금빛으로 가득 찬 백룡당이다. 7,500만 싱가포르 달러를 들여 건축했다는데 실제로 순금으로 장식된 부분도 있다고 하고 눈길이 닿는 장소마다 세심히 설계한 티가 나는 곳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아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한 분위기의 내부가 펼쳐진다. 2, 3층은 불교와 관련된 미술품이 전시된 공간이라 천천히 둘러보며 불교 미술 특유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렸다. 4층에는 부처의 치아를 보존하고 있는 제단이 있었지만 촬영이 금지돼 있기에 직접 가서 눈으로만 담을 수 있었다. 마지막 옥상층에 있는 실외 정원은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정원의 중앙에 있는 마니차를 돌리면 불교 경전에 처음, 중간, 끝을 읽는 것과 같다는 말 때문인지
의외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대략적인 구경을 마치고 나니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이색적인 곳을 더 둘러보고 싶어졌다. 마침 도보 3분 거리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 사원인 스리 마리암만 사원이 있다기에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다. 다채로운 색감의 조형물이 높이 쌓여 있는 곳이 보인다면 제대로 찾은 것이다. 스리 마리암만 사원은 전염병과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보호의 여신 마리암만을 기리는 사원으로 힌두교 사원이 차이나타운에 있다는 것에서 다문화 국가임이 여실히 느껴진다. 비도 피할 겸 들어가려던 찰나 무수히 많은 신발을 목격했다. 다른 곳과 달리 입장할 때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야 했는데 별도의 보관함은 없었다. 경내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더 눈길이 가는 조각상과 벽, 천장 등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불화사에 비해 그리 넓지 않은 곳이었지만 힌두교 사원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 국내에 있는 차이나타운만 들렀던 터라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했다가 에너지를 잔뜩 얻었다. 특히나 거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곳이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만 해가 지고 난 후에 진가를 발휘하는 곳이 있어 가벼운 걸음으로 다시 거리를 나섰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는 창문이 무지개색이어서 유명한 올드힐 경찰서까지 보다니 벌써 예감이 좋다. 거리를 걷는 내내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게 차분하고 정적인 전반적인 싱가포르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음악 소리와 현지인의 호객행위가 한데 섞이며 전혀 다른 느낌을 자아냈다. 상점도 상점이지만 밤에 더욱 활기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강 위에서 싱가포르의 야경을 보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서인데 실제로 클라키 거리에 있는 인구의 반은 모두 리버크루즈 앞에서 대기 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많은 인파에 두려웠던 것도 잠시. 대기 인원이 가득한 것은 리버크루즈고 오늘 우리가 탈 것은 하차 지점이 정반대인 워터 비크루즈로 탑승 시간 및 요금과 경로까지 비슷한 것임에도 탑승객이 훨씬 적었다. 어딜 봐도 이점뿐이니 워터비를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리버크루즈 안에서는 안내방송이 영어로 나와서 간략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에 시선을 빼앗겨서 유심히 듣지는 않았다. 잔잔하고 투명한 강물 위로 빛나는 건물의 조명이라든가 다양한 색으로 길게 이어진 빛에 홀린 것처럼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향하는 길부터 예감이 좋더라니 타이밍까지 잘 맞아떨어진 덕에 수중에서 스펙트라 라이트 분수쇼도 관람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화려한 분수쇼를 어쩌다 보니 특등석에서 보게 됐다. 약 10분 동안 진행되는데 보는 내내 지루함은커녕 연신 감탄사를 남발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봐서인지 웅장함이 배가 된 분수쇼 관람까지 마치고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싱가포르의 야경을 눈에 담았다. 클라키에서 저녁을 먹으며 현지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좋고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맛집도 분명 적지는 않지만 우리는 현지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이탈리아 음식점
암호를 찾았다. 내부에는 감성적인 분위기가 압도하는 곳으로 애매한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다. 주문을 마친 후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다 보니 맥주가 먼저 준비되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여행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이윽고 나온 피자는 윤기가 흐르는 비주얼로 마음을 사로잡는데 역시 화덕 피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쫄깃한 도우와 고기의 향이 한데 아우르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금세 피자 한 판을 비워내니 타이밍 좋게 미리 주문했던 파스타가 나왔다. 먹기 전부터 코를 찌르는 맛있는 냄새로 인해 조금 전에 피자는 익게 되었다. 얇고 널쩍한 면에 소스를 가득 머금고 있는데 절로 맥주를 찾게 되는 맛이다. 싱가포르에서 양식은 생각도 못한 조합인데 꽤나 만족스럽다. 맛있는 끼니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여행에서 특히 크게 다가오는 소소한 행복인 것 같다. 여행 첫날부터 아쉬운 점 하나 없이 행복했기에 남은 일정 또한 잘 풀리기를 바라며 기분 좋게 하루를 마쳐야겠다.